오늘은 IC 라이트를 이용해 기존 이미지에서 조명을 추가해 빛의 방향을 제어할 때 원본 이미지의 디테일이 뭉개지고 색감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IC 라이트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C 라이트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제공한 광원 이미지에 맞춰 원본 이미지에 새로운 조명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명이 들이올 때 원본의 디테일이 사라지거나 전반적인 색감이 달라져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게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시 이미지에서 어두운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뒤에 쿠션 디테일이 사라진 것은 물론 색감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토샵을 이용해 인물 보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주파수 분리 기법을 적용하면 IC 라이트에서도 어느 정도 색감과 디테일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디테일과 원본의 색감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니다. 먼저 IC 라이트의 설치 및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매우 상세히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C 라이트는 예시 영상에서 보듯 사용자가 임의의 광원을 제시하면 그 광원의 밝기와 크기 및 방향에 맞춰 원본 이미지의 조명을 다시 구성해주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UI 매니저에서 IC 라이트를 검색하여 TJ님의 커스텀 노드를 설치합니다. 이후 컴퓨UI 매니저에서 인스톨 모델즈로 이동해 IC 라이트 유넷 모델을 다운받아줍니다. 본 영상에서는 배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FC 모델 하나만 사용하지만 추후 다양한 활용을 하실 분들께서는 FBC 모델까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마친 뒤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워크플로우를 베이스로 확장된 간단한 워크플로우입니다. IC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앞서 다운받은 FC 유넷 모델을 올려주고 해당 모델을 적용해 컨디셔닝을 주기 위한 노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원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어 VAE 인코딩하여 K-샘플러로 전달합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보면 설정한 광원에 맞춰 원본 이미지에 조명이 다시 들이우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보정하기 위해 주파수 분리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루는데 프리퀀시, 즉 주파수가 왜 때문에 등장할까요? 먼저 주파수란 1초간 몇 번의 진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주파수는 빠른 진동, 즉 빠른 변화를 의미하고 저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느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미지에서 주파수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주파수는 픽셀과 픽셀 간 밝기 변화를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 이미지의 하단 특정 부위를 X축 방향으로 자르고 X축을 따라 밝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가로로 총 10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평균 밝기를 Y축으로 나타내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역은 의자 뒤 밝은 배경이 줄을 이루고 있어 밝은 편에 속하므로 Y값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구역은 아까에 비해 의자와 인물의 옷 등이 위치하므로 상대적인 밝기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구역은 테이블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구역의 밝기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Y값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Y값, 그러니까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급하게 변하는 구역을 고주파 영역, 천천히 변하는 구역을 저주파 영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픽셀 간 변화량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주파 영역은 이미지 내 경계와 디테일에 해당하고 저주파 영역은 색과 객체의 형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미지 전반의 디테일을 더욱 살리고 싶을 때 XY 좌표계에서 112 경계 부위를 직접 좌표로 찾아 해당 부위를 마스킹하고 수정할 필요 없이 고주파 영역만 따로 모아서 편집하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반대로 이미지의 색상에 대해 관여하고 싶다면 저주파 영역만 편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서 고주파와 저주파 영역을 분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퓨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 XY 좌표계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미리 차려둔 라이브러리 밥상을 찾아가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면 매우 쉽게 원본 이미지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본 이미지를 블러 처리해서 디테일을 많이 뭉개주면 저주파 영역이 얻어지고, 원본 이미지에서 저주파 영역을 빼주면 디테일 정보만 남은 고주파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얻은 고주파, 저주파 영역을 IC 라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우리가 IC 라이트 이미지에서 불만이었던 두 가지가 바로 디테일과 색감인데요. 이 두 개를 각각 고주파, 저주파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원본 이미지에 IC 라이트를 적용한 다음 원본 이미지의 고주파 영역으로 디테일을 보존하고 저주파 이미지로부터 색감을 보정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면 기능에 따라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IC 라이트 적용 구역, 주파수 분리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를 종합해 디테일과 색상을 보정하는 구역입니다. 주파수 분리를 위해서 컴퓨UI 매니저에서 프리퀀시 세퍼레이션 노드를 찾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워크플로우를 불러옵니다. 첫 구간은 앞서 살펴본 IC 라이트 워크플로우와 동일합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기 위해 Q 프롬프트를 눌러 먼저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주파수 분리 구간을 거쳐 차례대로 최종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주파수 분리 구간을 다시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블러 처리를 통해 고주파 이미지와 저주파 이미지를 분리한 모습입니다. 상단은 원본 이미지를, 하단은 IC 라이트 적용 이미지를 분리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용자가 직접 주파수 분리 노드에서 블러 값을 바꿔 고주파와 저주파 분리 기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러 값을 조금 더 강하게 주면 고주파 이미지가 더욱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를 만들 때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저주파 이미지 2개를 배치로 받아온 뒤 배치 에버리지 노드에서 평균을 냅니다. 그 후 원본 저주파 이미지와 2번의 블렌딩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각 원본의 색상값과 색조값을 원하는 만큼 얹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친 이미지에 마지막으로 원본 고주파 이미지를 얹어 디테일을 되살려줍니다. 저주파 이미지를 평균 낼 때는 평균값 방식과 중앙값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및 IC 라이트 이미지의 밝기 분포에 따라 두 방식의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색상 및 색조 값을 블렌딩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이미지별로 최저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직접 수치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컴패러 노드를 생성해 원본과 IC 라이트 결과 이미지, 그리고 보정 결과 이미지를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색상 및 디테일 보정까지 거친 최종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색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디테일도 유지합니다. 다른 이미지와 다른 광원을 이용해서도 비교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파수 분리 기법을 적용해 IC 라이트를 활용하면서도 원본의 색상과 디테일을 보존하여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시에서 보여드린 저주파 이미지 블렌딩 방식을 조금 더 변형하면 훨씬 다채로운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으므로 워크플로우를 꼭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보시고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